안녕하세요. 추상 미술하면 왠지 좀 어렵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하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추상 미술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볼 건데요. 이건 단순히 그림 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게 되는 과정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딱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이게 뭐지? 그냥 낙서 아닌가? 우리 애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솔직한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상 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술가들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게 쪼개고 분해해서 그 안에 진짜 숨어있는 본질, 핵심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요, 그냥 맘대로 쓱쓱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과정이 다 있거든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어떤 대상을 아주 깊이 관찰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형태를 조각조각 해체하는 거죠. 거기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싶은 세부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리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진짜 핵심적인 요소들, 그 본질만 모아서 화면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본질을 향해 가는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과정을 실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추상 미술의 문을 활짝 연 2명의 거장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2사람이 세상을 해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칸딘스키하고 몬드리안인데요. 칸딘스키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봤어요. 기쁨, 슬픔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있잖아요. 이걸 마치 음악처럼 색이랑 선으로 풀어내려고 했고요. 반면에 몬드리안은 바깥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질서를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세상을 가장 기본적인 형태, 수평선과 수직선만으로 딱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칸딘스키의 구성팔이에요. 뭘 그렸는지 딱 알아보기는 힘들죠.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때요? 점들이 막 긴장감 있게 부딪히는 것 같고 선들은 춤을 추고 색깔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꼭 교향곡 한 편을 눈으로 듣는 것 같지 않나요? 말 그대로 감정을 그림으로 번역한 거죠. 자, 이번엔 몬드리안이에요. 이 작품 제목이 브로드웨이 부기육이거든요. 뉴욕의 브로드웨이 아시죠? 근데 그림에 뭐 빌딩이나 자동차가 있나요? 없죠. 몬드리안은 그런 걸 그린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 도시의 바둑판 같은 구조, 그리고 그 사이를 쌩쌩 달리는 노란 택시들의 그 리듬, 그 활기찬 에너지 자체를 잡아내서 이렇게 순수한 색과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와, 도시의 본질을 제대로 깨뚫어 본 거죠. 몬드리안처럼 세상을 최대한 단순하게 보자,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스틸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밀었던 거죠. 불필요한 장식 다 떼어내고 남은 가장 단순한 형태야말로 진짜 배기, 진짜 진리라고요.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괜찮아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다 같이 머릿속에 소 한 마리만 떠올려 보세요. 뿔도 있고 다리도 4개고 얼룩무늬도 있고. 그렇죠. 스틸의 화가 반 두스부르흐가 바로 그 소를 가지고 추상화 작업을 했어요. 관찰하고 해체하고 불필요한 거 다 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암소라는 작품이에요. 어때요? 원래 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대신 소라는 형태가 가진 기본적인 구조만 딱 남은 거예요. 진짜 대단한 변신 아닌가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단순한 게 최고다 라는 이 생각이 그림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캔버스를 뛰쳐나와서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우리가 사는 공간까지 완전히 뒤바꿔 놨거든요. 보세요. 데스틸의 리트벨트가 만든 레드 앤 블루 체어는 꼭 몬드리안 그림을 3D로 옮겨놓은 것 같죠? 의자라는 걸 수직, 수평의 판으로만 딱 재구성한 거고요. 그리고 저기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에서는요. 이 램프를 만들었는데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빛을 가장 잘 비출까? 그 기능, 그 본질에만 집중한 거죠. 드디어 예술이 우리 삶 속으로 성큼 들어온 겁니다. 바우하우스의 설립자 발터 그로피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예술 활동의 최종 목표는 건축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술이 더 이상 미술관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 쓰는 가구, 모든 것을 더 아름답고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믿기시나요? 이 생각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디자인 보세요. 군더더기 없죠? 화면 속 아이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반듯반듯한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바로 바우하우스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본질을 찾으려는 여정은 그림을 넘어서 3차원 공간, 바로 조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조각가들은 덩어리 자체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텅 빈 공간까지 생각하면서 형체의 핵심을 파고들었죠. 여기 대표적인 조각가 3명을 보세요. 헨리 무어는 사람의 몸을 마치 자연의 언덕이나 동굴처럼 부드럽게 표현했고요. 자코메티는 반대로 모든 살을 다 깎아내고 앙상하게 남은 인간 존재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또 브랑쿠시의 입맞춤을 보면요.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순간을 그냥 돌덩이 하나로 딱 압축해버렸죠. 셋 다 세부 묘사 대신 더 크고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예술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쪼개고 해체해서 그 속의 알맹이를 찾아내는지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추상미술은 그냥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 새로운 안경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 맨 처음 봤던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냥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던 그거요.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린 게 절대 아니었던 거죠. 복잡한 세상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진실에 다가가려는 예술가의 치열한 고민, 그 여정의 최종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보이는 것, 그 너머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추상미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멋진 선물 아닐까요? 오늘 얻은 이 새로운 렌즈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다시 둘러보세요. 자, 이제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